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박경수 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오토데스크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리즈인 다우가 다 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분은 다우데이터의 정인선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정인선 부장님 모셔서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선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우데이터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선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인벤터의 표준화 가이드입니다. 인벤터에서 어떤 것들을 표준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먼저 인벤터의 표준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표준화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설정, 템플릿 구성, 설계 데이터 정의, 컨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표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인벤터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설계 분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하고 3D 파일하고 어떤 게 최신인지, 그래서 잘못 나가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필요한 규격의 부품이나 재질이 없어서 사용을 고민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 도면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글로 할지 영어로 할지 대문자 소문자로 할지 그런 규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팀이 인벤터를 사용을 할 때 모두 같은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벤터 표준화고요. 오늘은 이 인벤터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인벤터를 쓰시는 분들이 제품 설계를 인벤터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계는 오토캐드로 하시고 3D 모델을 인벤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벤터로 설계를 하시고 도면은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 변경이 됐을 때는 일단 데이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수정을 하시고 3D 데이터를 수정하신다거나 하시는데 이게 바쁘시다 보면 꼭 하나씩 누락이 생기고요. 똑같은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어잉 같은 경우도 일일이 설계자가 매뉴얼하게 키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면 내 각종 속성 입력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키인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럼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는가 라는 물음을 설계자분들한테 던지면 먼저 인벤터 도면의 기능이 익숙치 않아서 사용이 번거롭다는 얘기를 말씀들 많이들 하시고요. 도면에 삽입되는 치수나 노트 모양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양하고 맞지 않아서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도면 작업을 하는 것보다 오토캐드에서 그리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한 파일에서 도면 관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맥클릭이나 캐드마스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도구가 없어서 불편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토캐드는 왜 오토캐드로 도면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고 좋은 툴이라고 느끼실까요? 과연 오토캐드가 설계자 입맛과 회사의 설계 표준에 딱 맞는 도구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일단 서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토캐드도 인벤터와 같은 범용 캐드입니다. 때문에 오토캐드를 처음 구매해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조건만 제공을 하고요. 물론 그 상태로는 도면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럼 왜 오토캐드가 편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오토캐드가 사용된 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표준화 데이터를 알게 모르게 적용해서 사용 중이신 겁니다. 도면 템플릿부터 플로 스타일, 딤 스타일, 레이어까지 이미 적용된 오토캐드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설계에 맞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인벤터에 이런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인벤터를 사용해서 도면까지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3D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왼쪽은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도구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때문에 파일들을 각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파일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게 최신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 때도 똑같은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파트 리스트나 도면 속성도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해서 오기나 누락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2D와 3D CAD의 기본적인 원리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2D CAD에서는 설계라는 게 제도, 즉 도면을 만들기 위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D CAD는 실제 물건을 제가 3차원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고요. 설계 검증은 일단은 2D CAD 같은 경우는 선과 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3D CAD는 부피와 각 부품 간의 간섭 등을 충분히 설계를 하시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 변경 또한 조립도, BOM, 도면이 서로 각각 놀기 때문에 각각 쫓아다니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3D CAD 같은 경우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돼 있어서 어떤 하나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설계 효율 또한 2D CAD에서는 여러 군데를 설계자가 계속 참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설계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CAD는 설계를 하시면서 바로 검증 작업과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활용 면에서도 2D CAD보다 3D CAD가 해석, 가공, 3D 프린트, 시각화까지 여러 분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설계 오류 해결 방법과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D CA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설계 검토, 시제품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에러들이 이와 같이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원래 프로세스대로 거쳐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3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차가 한꺼번에 상세 설계와 간섭 체크, 시각화 같은 그런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적용된 결과는 바로 다음 같이 병행이 되는 그 결과에 적용이 됩니다. 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사용을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프로세스가 지금처럼 쭉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들이 각각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인벤터를 통한 설계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설계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 설계 시간 단축되는 걸 의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인벤터 표준화의 목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벤토 표준화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내 설계 데이터의 표준화와 설계 작업 편의성 증진입니다. 설계 속성값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도면과 연계를 통해서 입력을 자동화함으로 해서 설계 데이터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는 나중에 PDM을 사용할 때나 사용할 때 데이터의 검색 및 사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함에 따라서 설계자들이 설계 방법을 통일할 수 있고요. 다른 설계자가 작성한 데이터에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설계자의 반복 작업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요. 설계 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 오류의 대부분은 사람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인벤토의 표준화를 통해서 설계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불필요한 선택 및 고민을 줄여서 휴먼 에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설계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품질이 향상될 거고요. 설계 분량 감소로 인해서 설계 시간 및 원가가 감소하게 되고 장비 납기 시간의 준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인벤토 표준화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설계실 내부의 표준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를 인벤토로 옮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화 매터리얼을 생성을 합니다. 템플릿은 기본이고요. 각종 라이브러리나 기타 단축키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매터리얼을 이용해서 업체에서 생산한 도면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세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는 작성된 매터리얼이 업체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기 위한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교육이 마쳐진 이후에는 현업에 배포를 해서 실제 설계에 적용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인벤터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뭐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3D CAD에서는 2D CAD와 다르게 하나의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파일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셈블리 파일에 그 안에 삽입되는 파트들이 있을 거고요. 볼트 너트와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도면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 같은 것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이런 많은 파일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 중에 사용한 파일들 간의 연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그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서 인벤터에서는 이러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개념을 사용 중이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은 위에서 말씀드린 어셈블리에 사용하는 부품과 라이브러리 파일의 위치를 관리를 하고요. 아울러 설계 시에 사용되는 재질 라이브러리나 디자인 데이터라는 옵션 내용, 템플릿 등의 위치를 같이 관리를 합니다. 해서 이 각 파일들 간의 연결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일은 다양한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요. 때문에 이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파일하고 각 프로젝트마다 각각 사용하는 파일을 구분을 하고요. 제작품과 구매품, 표준품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보통 업체에 많이 제안하는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일은 모든 프로젝트 폴더의 최상위에 위치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템플릿이나 디자인 데이터 파일은 별도의 지정된 폴더에 위치를 시켜서 거기서 같이 쓰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 제작품, 구매품, 표준품 이런 부품들은 보통 하나의 폴더에 몰아서 작업을 하길 권장을 드립니다. 프로젝트의 이 설정은 인벤터를 처음 시작할 때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열기나 새로 만들기 시에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거나 프로젝트 안에 있는 폴더들을 새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모델링 템플릿과 도면 템플릿입니다. 모델링 템플릿에는 파트, 어셈블리, 판금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는 각 템플릿에 어떤 항목을 세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템플릿입니다. 처음에 파트를 그리기 위해서 또는 조립을 하기 위해서 또는 판금 모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어셈블리, 판금 3개의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먼저 속성명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재질이라든가 후처리라든가 아니면 도명, 도번 그런 것들, 프로젝트 네임 같은 속성들을 미리 템플릿에 속성명을 입력을 해 놓고요. 사용자는 그 속성명에 해당하는 속성값만 입력할 수 있게 하면 그 속성은 나중에 도면에서 표제란과 연결을 해서 표제란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요. 어셈블리에 BOM을 작성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로직이라든가 하는 그런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모델의 어떤 변수들을 건드려야 할 때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금 템플릿 같은 경우는 굽힘 각도와 공구 R에 따라서 연신율 테이블을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사용자는 각 재질별로 설정되어 있는 연신율 테이블에서 내가 공구 R과 각도만 지정을 하면 연신율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주얼 스타일, 즉 화면에 모델이 보이는 모양이라든가 뷰 큐브 등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 템플릿입니다. 인벤터 도면에서 도면 작업 시 사용되는 도면 양식이나 표제란, 각종 기호, 노트 등을 세팅해 놓고 필요시마다 열고 있는 도면 파일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형식은 상황에 따라 크기별, 종류별로 세팅을 합니다. 이는 작업 중 도면의 크기나 성격이 변경될 때 손쉽게 반영하기 위해 필수사항이고요. 도면의 표제란에 입력되는 속성을 모델의 속성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까 모델링 템플릿에 설정해 놓은 그런 속성명을 도면에 있는 표제란의 값과 연결을 시켜 놓고 모델링을 할 때 넣었던 속성 값들을 바로 도면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와 노트, 주석,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기호들, 이런 노트들을 미리 지금 현재 설계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도면 템플릿에 세팅해 놓고 내가 별도의 검색이나 그런 작업들 없이 바로 도면 작업 중에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입니다. 인벤터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치수나 문자 스타일, 재질 정보, 구멍 크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디자인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디자인 데이터는 폴더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저런 것들의 각각의 파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설계자들은 그 파일들을 정의를 해서 설계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스타일 편집기입니다. 디자인 데이터 안에 스타일 편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황별 치수의 모양, 즉 지름 치수는 어떤 모양이고 못따기 치수는 어떤 모양이고 화살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하는 식으로 각 치수의 종류별 기본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치수의 기본 모양을 지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치수의 세부 치수를 조절함으로 해서 좀 더 원하시는 모양의 치수를 뽑아내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치수를 뽑아놓고 별도의 작업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구멍 주석입니다. 설계를 하실 때 다양하고 수많은 구멍들을 작성하실 겁니다. 이러한 구멍을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구멍 주석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요.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구멍 주석의 모양은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모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시고 계시는 그런 기호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면 작업할 때 이 구멍 주석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용하시더라도 일일이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스타일 편집기에 이런 구멍 주석의 기본 모양을 지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호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계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포맷으로 맞춰 놓고 세팅을 해 놓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자들은 별도로 손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고요. 또한 설계자가 키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나 누락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입니다. 도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종류와 문자들이 입력이 됩니다. 인벤터 스타일 편집기에서는 이러한 문자들을 분류를 하고요. 각 문자의 종류별로 글꼴, 크기, 정렬 방법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도면에 삽입되는 각 요소에서 이 텍스트 중에 나는 지금 넣으려고 하는 이 치수나 문자의 텍스트를 어떤 형식을 쓰겠다라고 지정만 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그 문자는 한꺼번에 컨트롤이 되고요. 그 문자의 종류를 바꾸게 되면 다른 문자의 그 모양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불편한 사용은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요. 내가 원하는 재질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재질 이름 또한 현재 우리가 설계실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해서 저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재질을 선택하는 방법도 간단해졌고요. 내가 선택한 재질명의 속성을 연결을 해서 도면의 표제량과 BOM 작성에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제품의 전체 중량을 산출하거나 무게중심을 산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의 모양 정보도 연결을 해서 어셈블리에서 색을 보고 부품의 색을 보고 이 부품의 재질은 어떤 건지 구분도 가능했었습니다. 자, 인벤터는 범용 캐드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규격에 대응해야 되고요. 다양한 산업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각 규격별로 편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사항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설계자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벤터에서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멍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능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역보다 너무 넓고 너무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만의 규격을 작성을 하고 그 규격 안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멍의 종류,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를 위주로 정리를 해놓게 되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각 구멍의 세부 치수 또한 실사용값으로 바꿔놓고 하게 되면 그나마 더 수정할 내용은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자, 잠깐 동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인벤터의 기본값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규격 속에서 다양한 볼트를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쓰지 않는 다양한 크기 안에서 구멍의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하지만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만의 규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규격은 건들 필요 없고요. 종류 또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크기 또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모아놓고 치수 또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치수로 딱 맞춰놓기 때문에 사용자는 클릭만으로도 충분히 구멍을 손쉽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브러리입니다. 설계 시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크게 표준품하고 구매품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라이브러리별로 사용자 정의하는 것은 표준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컨텐츠 센터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품 라이브러리는 업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각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콘텐츠 센터입니다.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표준품 라이브러리는 콘텐츠 센터고요. 콘텐츠 센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툴보다도 막강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거는 저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부품을 빠르게 찾아서 빠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벤터의 컨텐츠 센터에 있는 표준품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부품만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각 회사의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존에 있는 컨텐츠 센터에서 복사해다가 구축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구매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많은 구매품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구매품을 CAD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급사에서 많이 다운을 받으실 거고요. 미즘이라든가 SMC라든가 하는 제품들은 각 공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은 그동안은 대부분 그냥 저장해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정 작업이 필요할 때 어떤 약간의 작업이 필요할 때 힘든 일이 발생을 하고요. 때문에 약간의 좀 편집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다운받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때 굳이 인벤터 파일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품이라는 거는 사다 쓰는 거기 때문에 설계자가 형상을 건드릴 일이나 치수를 건드릴 일은 없기 때문이죠. 해서 가장 호환성이 좋은 파라솔리드나 스텝 파일로 받으셔도 충분하고요. 자, 이렇게 받은 구매품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기 전에 파일 이름 규칙을 정의를 합니다. 이는 제작품에 붙는 도번을 정의하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델 형변 뒤에 제조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파일 이름을 정해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열고 이 구매품의 용도를 생각을 합니다. 센서나 캐스터 같은 부품은 그대로 그냥 어디에 부착이 되는 그런 부품이죠. 근데 실린더나 로봇 같은 경우는 그 구매품이 붙으면서 구동에 의해서 다른 부품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품입니다. 때문에 두 라이브러리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먼저 구동품이 아닌 경우 그냥 센서같이 어디에 붙이는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파트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구매품에서 필요한 정보는 구매품의 형번과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이죠. 굳이 다운받았을 때 어셈블리로 들어온다고 어셈블리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와 구동을 구분하는 부품을 나눠서 부품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부품들을 각각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매품을 다운받아서 실린더로 예로 들면 실린더 같은 경우는 구동을 위한 로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로드가 삽입이 되는 베이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구분이 돼서 각각 파트로 저장이 됐으면 조립을 통해서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실린더 같은 경우는 구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제로 스트로크, 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준
해주게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 파일을 열었을 때 이 제품은 부품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먼저 로드 부분을 열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번의 파일의 이름, 규칙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가 저장이 됐고, 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간략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또한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파일을 어셈블리에서 조립 작업을 합니다. 먼저 바디를 삽입을 시키고요. 로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각 파트에 부여를 합니다. 동심, 그 다음에 다른 쪽 방향의 동심. 이렇게 입력해주면 로드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로드의 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안에 실린더 부분을 잘라서 확인을 하고, 실린더 면에 메이트를,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일치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린더가 나왔을 때, 들어갔을 때 상황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벤터에서는 모형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상태를 스트로크 제로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를 만들어서 스트로크 풀로 바꿔준 다음에 풀로 지정을 하고, 아까 줬던 일치 메이트에서 거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간 상태, 나온 상태를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어셈블리를 실제 이제 작품에 조립을 한 다음에 먼저 저장을 해야겠죠? 어셈블리 저장을 하고 이 어셈블리를 다른 어셈블리에 삽입을 해봅니다. 제 어셈블리 삽입이 됐을 때도 모형 상태를 표현을 바꿔주는 것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온 상태, 들어간 상태를 어셈블리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품을 관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적으로 인벤터나 윈도우에서 어떤 것들을 또 세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축키나 도구 모음 레이아웃입니다. 인벤터에는 명령을 입력하시는 방법이 리본 메뉴, 단축키, 표식 메뉴 3가지가 있죠. 했을 때 이 각 리본 메뉴, 단축키, 표식 메뉴에 설계자마다 선호하는 명령 입력 방법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 사용자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는 라인을 긋는다고 하면 L로 지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각 사용자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자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러 번 클릭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로 표식 메뉴라든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윈도우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예전에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사용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능력이 워낙 좋아져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성능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윈도우 기본적으로
있는 시각 효과라든가 그런 시각 효과를 뭐 옵션을 끄는 방식으로 또는 가상 메모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벤터 최적화입니다. 인벤터 응용 프로그램의 옵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환경을 맞춰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툴팁의 표시 시간이라든가 모양, 그 다음에 캔버스의 색상 체계, 뭐 나는 바탕화면을 하얀색으로 맞춰놓고 싶어, 아니면 바탕화면을 어떤 이미지로 채워놓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애드인 되는 프로그램들의 지정을 통해서 좀 더 인벤터가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능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터에서 표준화 및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표준화는 누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설계자가요? 아니면 저희 같은 엔지니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인벤터의 표준과 작업 설계자가 갖고 있는 설계실의 표준하고 작업 프로세스와 인벤터의 내부 구조와 명령 구동 체계를 알고 있는 저희 엔지니어가 상호 협력했을 때 완벽한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오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설계 뻑은 대부분 휴먼 에러입니다. 설계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때문에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실수는 곧바로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인벤터 표준화는 설계자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고 간소화로 줄여줌으로 해서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용이라는 한계는 사용자 정의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설계에 필요한 요소의 표준화를 통해서 설계자는 고민을 줄이고요. 통일된 도면을 생산함으로 해서 설계 데이터의 질은 상승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벤터 표준화는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최상의 데이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우가 다에 따라 시리즈가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인벤터 표준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7월 14일에는 설계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9월과 10월에도 마찬가지로 다우가 다에 따라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서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첫 번째 웨비나 시간이었고요. 다우가 데이터 첫 번째 시리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7월에 하고 8월, 9월 연이어서 있습니다. 또 기억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고 댓글들을 많이 올리고 계실 텐데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는 마치고 질문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질문 주신 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질문 못 올려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 들어보니까요. 3D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시간이나 오류들을 충분히 설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준화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발표 자료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내용들이 뭐 이렇게 요약해서 좀 한번 PDF 파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서보영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설계는 설계만 하다가 표준화된 구축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이나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정윤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그 기계 설계 쪽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건축이나 그런 것들도 따로 이런 표준화 작업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표준화가 되게 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표준화 인벤터 가이드는 기계 쪽에 맞춰져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질문 중에 송승성 님이 질문 주신 게 있네요. 설계 표준화를 위한 진행 단계, 기간, 참여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설계 표준화는 아까 프로세스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기간은 그렇게 오래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 프로젝트까지 해서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있고요. 네. 참여자는 일단 저희 엔지니어랑 그다음에 업체 설계자분 두 분 정도만 일단 참여를 해서 매터리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런 거 좀 궁금할 것 같네요. 윤성원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컨텐츠 센터에서 저장받은 파일을 수정할 때 기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버전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버전 관리 혹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버전이라고 하면은 인벤터의 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일단은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인벤터 버전을 한 가지로 통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 콘텐츠 센터의 파일을 수정을 하시는데 3D CAD의 특성상 하위 버전으로 내려가는 거는 안 됩니다. 때문에 계속 이제 버전을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그 구멍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태정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구멍 옵션에 KS를 사용한다면 프로파일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구멍에 뭐 KS 규격, 근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KS를 써도 편람에 있는 대로 사용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은 일단 그 구멍을 저희가 이제 그 편집을 할 때, 각각의 세부 치수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쓰시는 구멍의 종류들, 그 다음에 각 종류별로 세부 치수들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질문 주신 것들을 다 답변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 드리고 답변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주신 게 있는데요. 이세원 님이 인벤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는 기본이자 필수 사항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간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설계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간과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저 고민은 저도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교육도 해서 이제 설계자들이 직접 내부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게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 느낀 방법은 설계자들이 직접 하시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간과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은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요. 설계자분들이 지금도 설계하느라 너무 바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인벤터라는 툴을 100% 다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기능 설명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에 구축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들 중에 그런 게 또 있네요.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보영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보안이라고 하시면 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고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하는 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일단 인벤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그건 이제 회사 내부에서 뭐 그건 보안에 신경 쓰인다고 하면 뭐 DRM을 구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PDM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예, 아무래도 조금의 보안은 보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임종택 님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스마트 팩토리의 인벤터 표준화를 적용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경우 구축 시간과 데이터 양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요거는 좀 업체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표준화를 적용을 했을 때 데이터가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디지털 트윈하고는 제가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예.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벤터 사용자의 OS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임종택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인벤터는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예. 윈도우 이외의 OS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패드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뷰어들은 다운받아서 설치가 되는데 인벤터 자체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OS가 윈도우만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윈도우가 뭐 10이나 11 이런 최신 기종이어야지만 가능합니까? 네, 지금 이제 11까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좀 지나왔었는데요. 새롭게 들어온 질문들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재영 님이 표준화한 템플릿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부품을 표준화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대략적인 뭐 시간이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지금 템플릿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뭐 도면이나 모델 템플릿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템플릿을 만드는 데는 기존에 도면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오토캐드 도면이 있으시다고 하면 일단은 그 오토캐드 도면을 이용을 해서 도면 템플릿을 작성을 하고 시트 형식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이제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 속성들을 연결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이제 블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하는 시간이 뭐 무슨 이제 상황마다 달라지겠으나 보통 한 뭐 2, 3일 정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질문 주신 것들 중에 가격을 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 사용 가격이나 아니면 제품 가격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벤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제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견적 등을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영업 부서를 통해서 그 견적서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 서보영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임대나 월 사용료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는 따로 연락을 좀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좀 빼놓고 갔었는데 좀 질문이 길어서 좀 빼놨었는데 문태진 님이 질문을 굉장히 길게 주셨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 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설계본이 사용자에게 납품된 최종 설계 제품본, 바로 전 설계본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렸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질문을 좀 답변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질문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양정수님이 설계 표준화 가이드 자료 다운로드 활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발표 자료 요거 지금 설명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표준화 가이드를 따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발표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표준화 가이드란 자료가 혹시 별도로 있을까요? 네, 표준화 가이드라는 책자가 저희가 지금 저희 다운 멤버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자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박준성 님이 질문 주신 교육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저희가 유튜브에 다시 올려서 다시 보기 코너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질문 정도 더 받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훈 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표준화가 어려운 이유는 만들어야 하는 라이브러리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어디까지 표준화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조업에서도 많은 조립 과정에서 라이브러리가 많을 텐데 오토캐드 기반에서 하는 인벤터의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구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인벤터에 많은 오토캐드에 많은 라이브러리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벤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을 때 저는 문제 없이 다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구하든 만들든 해서 전부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옛날처럼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좀 마치려고 합니다. 김재원 님이 이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자료 슬라이드를 잠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웨비나 일정은 7월 14일에 있습니다. 설계 쪽 파트를 웨비나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에는 해석 쪽을 다룰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시각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오데이터에서 오신 정인선 부장님 모시고요.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니까 3D 설계할 때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준비되어 있는 웨비나 세션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다시 보기 코너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CNGTV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인선 부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